자, 또 새로운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트위스트에 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밴드하고 좀 전 시간에 했던 테이퍼하고 트위스트는 서로 참 많이 같이 사용되는 명령어들이에요. 그래서 일단 트위스트란 명령이 어떤 건가 잠깐 설명드릴게요. 트위스트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이제 비틀다라는 뜻이죠. 자, 그래서 일단 박스를 하나 이렇게 생성시켜 볼게요. 역시 이렇게 위쪽으로 생성을 시켜야지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하는 수업하고 비슷하게 따라올 수가 있어요. 자, 보시고 역시 여기 디폴트 쉐이딩에서 엣지 페이스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높이 세그멘트를 좀 많이 나눠 볼게요. 한 20개 정도. 자, 놓쳤네요. 그러면은 여기서 해야죠. 모디파이에서. 자, 여기서 했는데 지금 놓쳐버렸어요. 좀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자, 그래서 모디파이에서 높이 세그멘트를 한 20쯤 줍니다. 이렇게. 자, 이제 트위스트 명령을 주는데요. 트위스트 명령도 역시 모디파이 리스트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역시 오른쪽 마우스 버튼 클릭해서 에디테이블 폴리로 넘기기 전에 여기서 먼저 트위스트 명령을 줘보도록 합니다. 자, 트위스트 테이프 밑에 있죠. 이렇게 트위스트. 자, 역시 파라메타에 보면 앵글 값하고 이번에는 바이어스 값이 있는데요. 자, 앵글 값을 한번 이렇게 줘볼까요? 이렇게 왼쪽으로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트위스트 되죠. 자, 마이너스 값을 주면 이렇게 반대로 트위스트 됩니다. 자, 그래서 마이너스 한 바퀴 돌려볼까요? 마이너스 360도.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바이어스 값은 자, 이렇게 해주시면은 어떻게 돼요? 360도 회전을 하는데, 자, 바이어스가 맨 위가 100이죠. 자, 아래는 마이너스 100이고요. 자, 그래서 이 바이어스 값은 자, 보시면은 이제 플러스 값으로 올라갔을 때, 자, 여기가 이제 61인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는, 밑에는, 트위스트 값이 안 먹죠. 자, 그 값이 이제 바이어스 값이에요. 과연 얼마만큼부터 이제 시작할 건가 하는 거죠. 이렇게. 자, 그래서 기본 값은 0으로 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트위스트 엑시스 역시 방향이 이렇게 되는데, 뭐 별로 우리가 필요한 작업은 여러분들이 이제 어느 뷰에서 생성시켰느냐에 따라 이제 달라지는데요. 이게 너무 많은가요? 이제 180만 해볼까요? 이제 이렇게 보이는데, 자, 이렇게 반바퀴 도는 Z값이 이제 우리가 원하는 이 트위스트 값이죠. 드릴도 만들 수 있는 이제 그런 스타일입니다. 자, 여기서 이번에는 이제 리미트 에펙트를 한번 줘볼까요? 자, 어퍼 리미트를 주시면 이렇게 여기서부터 이렇게 트위스트가 된다. 트위스트 되는 면이 71까지다 하는 거죠. 자, 로우 리미트도 한번 줘볼까요? 자, 아까 테이프 줬던 거랑 비슷하죠. 보시면은 뭐예요? 어퍼 리미트와 로우 리미트 사이에만 이 트위스트 명령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한 150 주시고 여기도 한 50. 자, 100만 줘볼까요? 자, 그러면 자, 보시면 이제 100과 50 사이 여기만 트위스트가 되는 거죠. 자, 이게 바로 이제 리미트 에펙트고요. 자, 이게 없다 그러면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렇게 트위스트 되는 값이 정해지게 됩니다. 자, 이게 이제 트위스트 명령이었어요. 트위스트 명령은 다른 거에 비해서는 조금 이제 간단한 편이죠. 근데 이게 이제 이 트위스트 자체로만 쓰이는 것보다는 이제 밴드라든가 아니면은 테이퍼 명령하고 이제 같이 쓰이는데요. 그 예를 이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트위스트 값을 이렇게 없애버립니다. 자, 그리고 자, 이 물체에다가 테이퍼 값을 한번 줘볼게요. 자, 테이퍼. 자, 위는 좀 이렇게 줄어들고 가운데는 조금 커브 값이 이렇게 오목하게 되라. 이제 이런 형태가 되겠죠. 지금 박스 형태였는데 테이퍼 값을 줌으로 이렇게 됐어요. 자, 이 상태에서 이 위에다가 밴드라는 명령을 이제 한번 쌓아 볼게요. 자, 밴드 명령 됐습니다. 그런 다음에 앵글 값은 180을 주자. 자,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테이퍼된 위에 밴드가 됐기 때문에 이 테이퍼된 상태에서 밴드가 됐죠. 그런데 이 명령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 순서를 한번 바꿔볼까요? 자, 밴드가 밑으로 가고 테이퍼가 위로 갔다. 그럼 어떻게 돼요? 형태가 이렇게 바뀌어버리게 되죠. 자, 밴드를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테이퍼를 주면 이렇게 됩니다. 자, 이 순서는 우리가 이렇게 클릭해서 위로 옮겼다 내렸다 할 수 있는데요. 이 명령된 순서에 따라 가지고 형태가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이제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두 개의 명령을 줬는데 왜 내가 원하는 형태로 되지 않을까 하는 것들은 바로 이 순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럼 여기다가 이제 트위스트까지 한번 줘볼까요? 자, 일단 다시 다 없애버립니다. 자, 이번에 기본적으로 테이퍼 명령을 먼저 줄게요. 자, 아까처럼 위는 좀 좁혀주고 가운데도 좀 오목하게 이렇게 마이너스 값으로 커브 값을 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테이퍼 위에다가 트위스트를 쌓아 볼게요. 자, 이 위에 트위스트 명령을 줍니다. 트위스트는 한 360, 한 바퀴 돌릴까요? 너무 많이 돌아간 것 같으면은 한 180만? 자, 이 정도 됐습니다. 자, 그러면 테이퍼 위에 트위스트가 된 거죠. 사실 이 두 개의 명령은 거의 뭐 동일합니다. 이건 두 개 바꿔봐도 별 그렇게 큰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밴드가 쌓이면은 조금 달라집니다. 자, 이 상태에서 밴드 앵글 값을 180을 주면 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런데 트위스트 값하고 밴드 값을 바꿔버리면은 자, 이렇게 됩니다. 명령이 순서가 바꿔짐에 따라 가지고 형태가 많이 바꿔지죠. 자, 이거는 뭔가 그 환상적인 뭐라 그러죠? 그 판타지 애니메이션에 보면은 이렇게 된 그 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보이죠. 나무도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되어 있고요. 자, 렌더링을 해보면은 이런 형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다시 그러면 트위스트와 밴드 값을 바꾸면은 이렇게 내려서 바꿔주면은 이제 이런 모양이 되는 거죠. 이렇게 결과물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요 보통 이제 그 테이퍼, 트위스트, 밴드는 서로 같이 많이 사용을 하는 명령어들이에요. 하나만 사용하면 좀 밋밋한데 이렇게 세 가지를 섞어서 사용을 하면은 뭔가 환상적인 오브젝트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좀 이렇게 판타지에 나오는 그런 물체들 아니면은 배경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는데 순서에 따라 가지고 또 다른 형태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자, 다시 한번 트위스트와 밴드를 바꾸면요. 자, 이런 명령이 만들어져요. 자, 앵글 값을 바꿔주면은 명령이 또 달라지죠. 자, 지금 트위스트 명령 값이에요. 이쪽으로 이렇게 이제 트위스트 되는 거죠. 자, 여기서 바이어스 값을 주면은 이렇게 될 수 있고, 여러분들이 필요에 따라 가지고 이 세 가지의 명령은 조합을 해갖고 많이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까지 밴드와 테이퍼와
트위스트에 대한 명령을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제 곧바로 이어가지고 또 다른 명령어 FFD를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스피어를 하나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자, 스피어도 역시 여기 디폴트 쉐이딩에 엣지 페이스를 놓으시고, 그럼 이렇게 면이 나눠진 게 이제 보이시죠? 너무 밝으니까 조금 어둡게 놓겠습니다. 자, 이 이제 프리폼 디포메이션, 즉 FFD는 물체를 좀 더 자연스럽게 변형시켜 줍니다. 자, 우리가 이 스피어를 만들어 가지고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에디테이블 폴리로 만들었을 경우 버텍스 하나하나를 움직여서 우리가 이제 작업을 할 수 있었죠. 즉 이제 이런 방식이었죠. 컨버트 투 폴리로 만들어서, 자, 버텍스를 이렇게 하나씩 잡아 가지고 우리가 뭐 형태를 만들어 나갈 수 있었는데요. 자, 이제 FFD 같은 경우에는 이 근처에 마치 이제 버텍스 소프트 셀렉션 했듯이 그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되는데, 그거보단 조금 더 크게 적용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걸 좀 이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이 FFD를 실행할 때도 미리 에디테이블 폴리를 하지 않고 여기서 그냥 작업하시는 게 좋습니다. 나중에 뭐 스피어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겠지만 실린더라든가 박스에 이 세그멘트가 많이 나눠진 것 같은 경우 형태 자체를 좀 변형시켜야 될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밑에 이제 기본형 스탁이 남아 있는 게 좋죠. 그래서 일단 FFD 프리폼 디포메이션 요 이제 기본을 알아보기 위해서 한번 해볼게요. 자, FFD 명령은 이렇게 지금 하나, 둘, 셋, 넷, 5종류가 있죠. 다 같은 명령인데, 자, 보시면은 FFD 2 곱하기 2 곱하기 2가 있고, 3 곱하기 3 곱하기 3이 있고, 4 곱하기 4 곱하기 4가 있어요. 그 다음에 FFD 박스형이 있고, FFD 실린더형이 있습니다. 5개는 쓰는 방법은 다 똑같아요. 단지 이제 컨트롤 포인트가 몇 개냐 하는 그 차이인데요. 자, 기본을 하기 위해서 일단 요 FFD 2 곱하기 2 곱하기 2를 하면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제 주황색으로 외곽에 박스가 하나 이제 만들어집니다. 기본적으로 박스형이 된 거예요. 자, 여기서는 요 형태를 변형시키기 위해서 지금 상태에서는 안 돼요. 뭘 꺼내놔야 되냐면은, 자, FFD 2 곱하기 2 곱하기 2 명령 지금 모디파이에서 줬죠. 요 앞에 보시면은 삼각형이 하나 있는데요. 이 삼각형을 클릭하면은 여기 이제 컨트롤 포인트라고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이 컨트롤 포인트를 클릭을 하면은 이제 이 컨트롤 포인트를 우리가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자, 하나 선택할 수 있고, 이렇게 컨트롤 키 눌러서 다 윗부분 선택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렇게 드래그해서 윗부분만 다 선택할 수가 있죠. 자, 사용 방법은 어렵진 않습니다. 자, 이렇게 올리면은 이건 뭐라고 그러나요? 타원형, 계란형 이런 식이 됐죠. 그런데 뭐 계란이 이렇게 위아래가 똑같지는 않죠. 이럴 경우에 이렇게 스케일 키를 가지고 위에 있는 형태를 좀 좁혀주면은 이렇게 계란이 너무 길어졌네요. 자, 이제 이런 형태가 만들어지죠. 보시면은 버텍스 하나 당기는 것과는 달리 전체적으로 둥글게 이렇게 형태가 다듬어져 나가는 걸 볼 수 있죠. 요거를 잘 응용하시면은 굳이 이 에디테이블 폴리를 가지고 이 형태를 만드는 것보다 기본적인 계란 형태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쉽게 만들 수가 있죠. 자, 그러면은 자, 요거를 가지고 다른 걸 또 한번 해볼게요. 일단 얘를 집어넣고, 자, 이번에는 FFD 4 곱하기 4 곱하기 4를 해볼까요? 자,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컨트롤 포인트가 각 변마다 4개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래서 4 곱하기 4 곱하기 4입니다. 자, 쓰는 방법은 아까와 동일합니다. 자, 컨트롤 포인트. 자, 이렇게 늘릴 수 있죠. 자, 아까랑 비슷하죠. 그런데 이번에는 이것도 이제 가능하죠. 밑으로 내렸을 경우에. 자,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원래 상태인데요. 자, 이거는 그러면은 애니메이션이 될까? 물론 되겠죠. 자, 오토키를 켜시고,
자, 50프레임일 때 너는 이렇게 내려가라. 그럼 이렇게 오목한 볼이 되죠. 오목한 볼이 되고, 자, 얘는 너는 100일 때 이렇게 내려가라. 이거 놓쳤습니다. 자, 다시 이렇게 내려가라. 자, 그럼 이제 이런 형태가 만들어지겠죠? 자, 플레이를 해보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역시 이 FFD 변형도 애니메이션이 가능하다. 자, 뭔가 물건이 이렇게 확 찌그러지고 떨어지고 할 때 애니메이션이 가능하겠죠. 요건 나중에 또 이제 멜트라는 기법을 쓰면은 좀 더 쉽게 만들 수 있는데, FFD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바닥에 뭔가 쫙 흘러내리는 것도 만들 수가 있어요. 자, 일단 이렇게 하고 다시 이렇게 끄고 키들은 다 없애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딜리트, 딜리트, 딜리트. 점이 안 됐네요. 자, 이 상태에서 자, 없애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첫 프레임부터 지워서 그렇게 돼버렸어요. 자, 이번에는 그러면은 나머지 것들을 이제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자, 다시 파일을 리셋해서 정리를 하고요. 자, 이번에는 실린더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실린더를 탑에서 만들고 역시 이번에도 위로 생성을 합니다. 자, 엣지 페이스를 놓고요. 자, 그 다음에 색상도 좀 편하게. 자, 이번에는 FFD 실린더를 한번 해보죠. 자, FFD 모디파이어. 자, 그 전에 이 박스를 한번 해볼까요? 자, 박스. 자, FFD 2 곱하기 2 곱하기를 했고, 저희가 FFD 4 곱하기 4 곱하기를 했어요. 근데 3 곱하기 3 곱하기 3은 똑같은데, 컨트롤 포인트가 단지 이제 그 각 변마다 3개씩 생기는 거 그 차이인데, 자, FFD 박스는 그럼 뭐냐? 이렇게 생깁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른 점은 뭐냐면은, 자, 여기 보시면은, set number of point라고 있죠. 자, 이게 우리가 높이를 더 주겠다. 오케이. 그럼 컨트롤 포인트 개수를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4 곱하기 4 곱하기 8이 된 겁니다. 자, 그러니까 FFD 박스는 기본적으로 4 곱하기 4 곱하기 4나 이런 거랑 다 같은데 뭐예요? 셋 넘버를 우리가 조절할 수 있다. 그러니까 셋 넘버를 조절하지 않으면은 기본적으로 4 곱하기 4 곱하기 4인 FFD가 그대로 생성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실린더형이니까 이제 실린더형으로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는. 자, 실린더도 역시 똑같아요. 자, 보시면은 4 곱하기 6 곱하기 4인데, 자, 셋 넘버를, 자, 이제 높이를 좀 많이 주겠다. 이렇게. 8개 정도 주면은, 이렇게 컨트롤 포인트가 이제 많아지게 되죠. 자, 그래서, 자, 이제 이거를 한번 이제 움직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컨트롤 포인트. 자, 계속 설명드려요. 자, FFD 명령 앞에 있는 삼각형을 누르면은 컨트롤 포인트가 나타난다. 자, 이 컨트롤 포인트를 가지고 위에 것만 하나 움직여 보자. 자, 지금 컨트롤 포인트가 여기 6개 모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하나만 지금 올라갔죠.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드래그해서 여기 있는 포인트를 다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올리면은, 자, 어떻게 보이나요? 마치 연필처럼 이렇게 되죠. 왜 자연스럽게 올라가지 않고 이렇게 뾰족하게 올라갔을까 생각해 보면은 여기에 나눠진 세그멘트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이제 딸려 다 올라가 버린 거죠. 자, 그러면은 아까 얘기했죠. 왜 따로 에디테이블 폴리로 만들지 않고 실린더 위에 작업을 했는지. 자, 다시 실린더로 내려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캡 세그멘트를 한번 만들어 보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러면은 여기 이제 엣지가, 즉 세그멘트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모양이 변화될 수 있는 거죠. 자, 컨트롤 포인트 다시 가서요. 자, 이렇게 내리시면은 아까 형태죠.
그대로 만들어지고 이렇게 올릴 수 있고 됐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컨트롤 포인트를 자, 요것만 가지고 자, 이번에는 부풀려 볼게요. 이렇게. 자, 부풀렸더니 여기가 똑바로 그냥 내려왔어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여기 한쪽으로 찌그러졌네요. 자, 동일하게 각 스케일을 주기 위해서 꼭 가운데 요 삼각형을 움직이라고 그랬죠. 그래야지 동일한 비율로 이렇게 확대 축소가 됩니다. 위아래는 이렇게 줄여주고요. 자, 여기가 너무 딱딱해졌다. 그러면 다시 어떻게 해요? 실린더로 내려가서 높이 세그멘트를 좀 많이 주면 되겠죠. 이렇게. 자, 그리고 컨트롤 포인트를 다시 보자. 자, 이 부분은 좀 줄여도 되겠다. 이렇게. 자, 그런데 밑에 뭔가 더 만들고 싶은데 지금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자, 이렇게 주고 자, 여기서는 이제 자, 오른쪽 마우스 버튼 클릭해서 컨버티블 폴리 하는 게 아니라 자, 여기 모디파이 리스트에 있는 여기 있는 에디트 폴리를 한번 사용해 볼게요. 많이 사용했었죠, 아까. 자, 그래서 폴리곤을 일단 이렇게 선택을 해 봅니다. 자, 컨트롤 키를 누르고 다 선택을 합니다. 자, 여기도 선택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익스트루드를 한번 길게 줘볼까요? 익스트루드 길게. 자, 길게 주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부분을 좀 엣지를 많이 나눠야 되겠죠. 세그멘트가 있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엣지를 선택하고 여기 전부 다 이렇게 선택을 합니다. 물론 이렇게 안 하시고 하나 선택하고 링으로 해도 되겠죠. 익스트루드는 일단 꺼져야 되겠고요. 자, 링을 선택해도 이렇게 다 쭉 돌아가면서 선택이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자, 커넥트 명령을 줍니다. 자, 하나가 아니라 좀 많이 줄게요. 왜냐하면 많이 쪼개야 되니까. 자, 그래서 한 15개. 자, 오케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엣지를 가지고요. 자, 에디테이블 폴리 엣지. 엣지를 가지고 너만, 여기서 요만큼만. 자, 윗부분이죠. 여기만 FFD 실린더를 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또 우리가 자, 여기 앞에 삼각형 클릭해서 컨트롤 포인트 선택해서 이렇게 작업하고 얘는 좀 이렇게 줄여주고 이런 것들이 이제 충분히 가능한 거죠. 자, 여기도 이쪽으로만 돼 있네요. 이쪽으로 자꾸 제가 요 스케일을 놓치는 것 같아요. 자, 컨트롤 포인트 이 부분인가요? 이 부분에 이렇게 돼야 되겠죠. 뭔가 좀 이상해졌어요. 제가 뭔가 놓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뭘 만들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봤을 때 재밌는 것들을 좀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얘도 일단 다 지워버리고 리셋을 할게요. 리셋 세이브. 자, 실린더를 하나 이렇게 또 만듭니다.
엣지 페이스를 놓고요. 자, 이번에는 헤이트 세그멘트를 좀 많이 나눠줄게요. 이렇게. 자, 그런 다음에 역시 FFD 실린더 명령을 실행을 합니다. 자, 여기도 높이 헤이트 컨트롤 포인트를 좀 많이 14개. 오케이. 자, 그럼 이렇게 이제 되겠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자, 컨트롤 포인트를 선택을 해서요. 자, 이렇게 선택. 자, 2칸 띄고 3칸 띄고 또 컨트롤 키로 선택. 자, 이번에도 3칸 띄고 하나 둘셋 컨트롤 선택.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스케일로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줄이거나 아니면은 늘리거나 가능하겠죠. 이렇게. 자,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하니까 이런 형태가 됐어요.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자, 이거 여기가 프론트였죠. 자, 이 두 개만 선택하고 이렇게. 자, 그냥 이렇게 봅시다. 두 개씩 할게요. 자, 여기 두 칸 띄고 컨트롤 키 2개. 그리고 또 2개 띄고 컨트롤 키 2개. 자, 됐습니다. 얘를 탑뷰에서요. 여기만 선택을 합니다. 이 가운데 삼각형이 아니라 바깥 외곽의 삼각형을 클릭하면 이제 이렇게 되죠. 자, 이 스케일에 대한 설명은 많이 드렸었어요. 이걸 사용하면은 전체적인 스케일이 되기 때문에 위아래도 줄어들어서 아까 같은 그런 형태를 만들 수 있고요. 자, 바깥에 있는 삼각형은 좌우로만 지금 이 탑뷰에서 XY로만 되기 때문에 위아래로는 적용되지 않죠. 자, 그래서 이런 작업이 가능해지는 거죠. 자,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밖으로 늘리거나 자, 이런 작업들이 이제 가능해집니다. 여러분들은 다양하게 응용할 수 있죠. 신전의 기둥이라든가 검 손잡이라든가 아니면 재단 위에 촛대라든가 하는 다양한 것들을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물론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이게 자, 지금 기본형이 이렇게 된 거였죠. 자, 오토키를 켜고 내가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50프레임까지 너는 이렇게 밖으로 퍼져라. 그런 다음에 다시 100프레임에서는 안쪽으로 들어와라. 이렇게. 자,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이제 애니메이션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심장을 만들어 놓고 심장이 쿵쿵쿵쿵 뛰게 할 수도 있고요. 다양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속도는 여러분들이 이 키를 조절하시면 되죠. 이렇게. 그러면 굉장히 이제 빨리 뛰겠죠. 자, 이 키를 또 이제 이렇게 갔다가 자, 이 세 개를 이 두 개만 복사해도 되겠네요. 두 개를 이렇게 또 이렇게 복사해 놓으면 이제 쿵쾅거리는 애니메이션이 이제 가능하죠. 그러니까 응용을 하면은 이제 좋은 건데 이렇게 이제 FFD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주변을 부드럽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밀하게 만들고자 할 때 어떤 기본적인 형태를 만들 수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형태를 다듬을 때 또 이제 에디테이블 폴리 만들어서 버텍스 하나하나만 이제 세심하게 조절해 주면은 우리가 원하는 정확한 형태를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FFD는 사실 그렇게 많이 쓰이진 않는데 모델링을 할 때 크게 덩어리 나눌 때 기본적인 덩어리에서 좀 더 우리가 원하는 덩어리를 만들 때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래서 특히 뭐 이제 곤충이라든가 동물 같은 거 만들 때 많이 사용을 해요. 강아지라든가 고양이 같은 거 앞에 주둥이 이렇게 뽑는 거 있잖아요. 뭐 곰돌이 인형 같은 거 할 때 그 이제 스피어를 만들어 놓고 그 부분만 이제 컨트롤 포인트를 뽑아내면은 그렇게 좀 자연스럽게 동글동글해지는 형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제일 처음에 이제 밴드를 했었죠. 밴드, 테이퍼, 트위스트를 했고 그거를 혼용해서 작업할 수 있는 거를 했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FFD 모디파이어를 사용해 봤습니다. 자, 그런데 이걸로 하는 걸로 그치지 않고 여러분들은 이걸 응용해서 또 이제 어떤 형태를 하나 만들어 보는 게 이제 중요하겠죠. 그거는 이번 주 수업 마지막에 제가 또 이제 과제를 여러분들한테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과제 만드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이제 제가 난이도를 좀 조절을 해서 여러분들 방학 동안에 또 많이 또 배웠던 거를 잊어버리셨을 것 같아 가지고 새로운 기초적인 것부터 과제를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수업은 이 시간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또 이제 다른 모디파이어에 대한 수업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